5강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는 6강 셰익스피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셰익스피어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중에서 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작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작품에서 10작품이 있는데, 그걸 뭐 다 공부하는 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하시거나 나중에 또 전문적으로 셰익스피어를 공부하실 때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4대 비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햄릿. 햄릿의 비극적 결함은 우유부단함이었어요. 맨날 얘는 어떤 결정장애여서 결정을 잘 못하고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대사 아시죠? 항상 어떠한 결정을 못 내리고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이 맥베스. 맥베스의 비극적 결함은 귀가 얇아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3명의 마녀를 만나고 3명의 마녀가 장차 왕이 되실 분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데요. 리어의 비극적 결함은 오만. 리어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인 거너릴, 둘째 딸 리건, 셋째 딸 코델리아. 거너릴과 리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입 바른 소리를 했는데, 코델리아는 정직하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코델리아를 버리게 되고, 정권을 거너릴과 리건에게 나눠주고 결국 자신은 그 뒷방 노인이 돼서, 그래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음은 오셀로. 오셀로는 와이프인 데스데모나를 의심해서 결국은 질투하게 되고 이아고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비극적 결말을 맞는 4개의 작품이 있고,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은 한여름밤의 꿈, 시비야, 뜻대로 하세요, 말괄량이 길들이기, 베니스의 상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크게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연극에는, 혹은 모든 드라마,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프로타고니스트가 등장을 하고 안타고니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프로타고니스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 주역 인물을 우리가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하고, 안타고니스트는 그에게 갈등을 주는, 그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그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역할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쌈마인데, 이 쌈마이는 이 비극이 가지고 있는 연극의 무거움을 해소하는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마이, 이마이, 쌈마이, 안 좋은 이야기죠. 일본 말이니까. 그래서 근데 뭐 쉽게 쌈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배우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위기를 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서울예대의 시험을 볼 때 지정작품이 햄릿이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햄릿에서 모두 주인공 햄릿이나 뭐 오피리어의 오빠인 레어티즈, 그리고 오피리어의 아빠인 폴로니어스를 연기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남들과 차별을 둘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햄릿의 죽은 아버지 선왕을 연기했어요. 그래서 서울예대에 합격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빈틈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그리스 비극에서는 우리가 한 작품을 다뤘는데요. 셰익스피어는 2작품, 그래서 주역과 단역 이렇게 해서 극을 띄우는 분위기와 주역으로서 극을 끌고 가는 분위기의 연기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대사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거는 햄릿에서 햄릿이고요. 두 번째로 다뤄야 할 거는 광대역을 하고 있는 문지기. 그래서 그게 분위기를 살리는 이 2개의 연기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릿의 이 장면은요,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삼촌에게 복수를 하기 바로 전 장면이에요. 삼촌에게 그 배우들을 불러서, 극단을 불러서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는 현장을 연극으로 보여주고 그거를 자기 삼촌한테 보여줌으로써 삼촌이 죄의식을 느끼게 하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만들어서 그렇게 삼촌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말 그대로 삼촌은 그거를 보고 어떤 자신의 죄를 신에게 씻어달라고 갈망하고 있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햄릿은 마음에 확정이 들었습니다. 죽은 아버지 선왕이 한 말이 진실이었구나. 그래서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복수를 하러 가기 전 상황입니다. 물론 이 대사를 통해서 여전히 우유부단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대사를 한번 간단하게 드라이 리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연기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우기엔 지금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강조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씩 지워보면 돼요. 해치우기엔 지금이 좋겠다 해서 해치우기엔 좋겠다라면 뭐가 빠진 것 같죠. 지금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그 지금이죠. 지금. 이 해치우기엔 지금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어떤 동선이 이어지고 한참 기도 중이구나. 해치우자. 지금 죽으면 천당에 가겠지. 나는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초반에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이 음성 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죠.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것이고의 고가 음성 모음이고 약간 전라도 사투리 쪽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 말을 양성화시키는, 나는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고와 구에 가까운 발음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나오죠. 그러나 이런 어떤 문어체의 접속사 이런 것들은 앞에 감정에 실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앞에 감정에 붙여주시고 곰곰이 생각해보자. 악당이 아버지를 살해하였으므로 아들인 내가 살인의 대가로 악당을 천당에 보낸다. 그렇다면도 앞에 감정에 붙여주시고, 그럼 앞에 감정에 그렇다면이 붙으면 중간에 사이가 생기고 이 다음 문장들이 강조가 되기 시작하겠죠. 이건 그 악한을 위해 봉사하는 셈이 되잖아.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앞에 감정에 붙여주시고 복수라고 할 수 없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지금 말씀드린 거에 맞춰서 한번 감정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복수할 대상이 내 앞에 있다. 나는 숨어 있다. 나는 저 사람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해치우기엔 지금이 좋겠다. 한참 기도 중이구나. 해치우자. 지금 죽으면 천당에 가겠지. 나는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자. 악당이 아버지를 살해하였으므로 아들인 내가 살인의 대가로 악당을 천당에 보낸다. 그렇다면 이건 그 악한을 위해 봉사하는 셈이 되잖아. 그렇게 되면 복수라고 할 수 없지. 네,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충분히 숨어있다라는 어떤 연기적 제스처와 그 외형적인 느낌이 있을 테니까 일어나서 그렇게 연기를 하시면 지금 이런 감정 상태보다 훨씬 더 좋게 연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문지기 역할이에요. 문지기 역할.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재미나게 구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은 술에 취해 제기랄 정말 지랄 맞게도 두드리네. 내가 만약 지옥 문지기였다면 열쇠를 돌리느라 잠깐 줄 시간도 없었겠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납니다. 알았다고. 그만 좀 두들겨. 지옥 문지기를 대신에 묻겠는데 넌 누구냐?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지금 밖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고 나는 지금 술에 취해서 그 문까지 다가가고 있는데, 여기가 성이기 때문에, 맥베스의 큰 성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면서 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술에 취해 있다. 술에 취해 있으면 취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이 취했을 때 사람의 특징은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딱꼭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리가 풀린 사람도 있을 거고, 눈빛이 흐리멍텅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몸의 텐션은 굉장히 릴렉스가 된 상태일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리딩을 해주시면 그게 감정 리딩이 됩니다. 아이 제기랄. 아이 정말 지랄맞게도 두드리네. 아이, 내가 만약 지옥 문지기였다면 열쇠를 돌리느라 잠깐 줄 시간도 없었겠다. 아이 알았다고 그만 좀 두들겨. 지옥 문지기를 대신해 묻겠는데 넌 대체 누구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호흡법들을 사용하시면 아까 했던 프로타고니스트의 연기와는 조금 다른, 좀 재미나고 다이나믹한 연기들을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자기는 어떤 주역보다는 이렇게 극의 분위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역할들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객관적인 느낌은 우리 배우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쟤가 정말 지랄맞게 두드리네. 내가 지옥 문지기였다면 열쇠를 돌리느라 잠깐 줄 시간도 없었겠다. 도대체 누구냐? 알았다고 그만 좀 두들겨. 지옥 문지기를 대신해 묻겠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고! 봐라, 혈투장소를 찾는다. 서둘러 밤의 장막을 쳐라. 황정강처럼 검은 안개를 깔아 당장 별빛을 가리고 성난 연적들이 못 만나게 이리저리 헤매도록 해라. 이쪽 목소리로 욕을 해서 겪고나면 다음엔 저쪽 목소리로 욕을 해라. 그러다 보면 팔다리는 무겁고 눈꺼풀은 내려와 죽음 같은 잠이 깔리겠지. 여섯 번째 시간, 셰익스피어의 대사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희곡 작가죠. 전 세계 최고의 작가라고 칭송받고 있는 안톤 체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